안녕하십니까, 이페더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번 이제 오미크론, 즉 새로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시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냐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차트는 구글 검색 트래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델타 변이가 나타났을 때 약 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검색 트래픽, 그러니까 빅데이터 중에서 검색 트래픽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보다 때로는 약간 빠르게 혹은 때로는 약간 늦게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델타 변이가 왔을 때는 약간 느리게 오는 경향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델타 변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7월 중순과 8월 중순 정도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었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싹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이제 양적 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나서 약 1개월에서 1.5개월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즉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었고, 이 불확실성에 노출된 부분 자체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델타 변이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이 되게 빠르다 이런 부분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쉽게 또 전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료 실험의 결과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급격하게 이런 이제 감염자들이 늘어난 추세를 글로벌리 보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염의 수치의 어떤 확장과 그리고 감염에 따른 어떤 시장의 부담, 이게 동시에 존재했던 부분인데요. 델타 변이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의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 그러니까 페드 미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 자체를 아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지워버리는 형태까지 나타났었던 부분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런 테이퍼링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지금도 사실 다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시장의 관심이 크게 커졌다가 이게 천천히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변이 자체가 코로나19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게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도가 되게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확산 속도가 델타보다 더 많이 빠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이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델타 변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가 이 불확실성에 저희가 조금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채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사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테이퍼링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을 샀을 때 그럼 효과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보게 되면 결국은 채권에서는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주식에서는 한 3에서 5% 정도 이익이 나게 됩니다. 즉 1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위험자산이나 아니면은 안전자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가 얘가 마이너스가 나고 이 친구가 플러스가 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의 성과가 오히려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이때의 대응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채권을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수준의 방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빠졌던 부분이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냥 위험자산을 들고 있었던 게 성과 측면에서 더 우월했고, 그리고 변동성이 분명히 조금 발생했던 기간이 좀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 큰 대세는 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델타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사실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게 델타 변이가 만약에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델타 변이보다 심한지 아니면 델타 변이보다 덜한지를 일단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보다 더 위중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코로나가 사실 발생했던 그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수준이다 혹은 델타 변이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이하다라는 이제 얘기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 달에서 한 달 반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이제 투자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델타 변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시기를 가늠하신다고 한다면 이후에 어떤 뉴스나 플로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하시는데 충분히 조금 더 좋은 힌트를 가질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실제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 자산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포트폴리오 상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따로 만든 영상을 지금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니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